김재경 소장 하면 연관 검색어 아시죠? OP! 네, OP하고 요새 이슈인 게 생숙. 네. 네, OP하고 생숙 투자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엄청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이전에도 후랭이 TV 처음 나갔을 때 맨날 김진경 선생 할아버지처럼 나와가지고 막 뭐 빌라 사지 마라, 뭐 가로주택 하지 마라, 또 뭐야 상가 사지 마라, 또 뭐였지 오피스텔 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장단점을 인지하고서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생수경 오피스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일단 오피스텔은 저는 딱 얘기하는 게 85제곱미터 기준을 잡아요. 이게 뭐냐면 오피스텔 전용 84가 아파트 25평 정도 사이즈예요. 그쵸. 우리가 보통 84 타입 하면 33평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다 보니까 그게 딱 진짜 전용 면적 그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만은 못해도 그래도 올라가요. 왜냐? 전세가 잘 받쳐주니까. 그냥 일반 원룸 투룸 오피스텔은 답이 없어요. 뭐 강남이다 여의도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25평 이상 돼야 되는 거를 가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지금 오피스텔이랑 생숙이 불장인 거는 청약이 장난 아니에요. 세금 규제를 두 개가 다 피해요 나가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당장 뭐 우리가 분양권 이제 죽여버렸죠. 2021년도 6월 1일 이후로는 분양권 뭐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 단일세율로 때려버리고, 2020년도 8월 10일 이후로는 취득세 중과,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이제 끝났다. 일단 무엇보다도 전매가 다 막혀 있잖아요. 지금 어지간한 데는 다 전매 금지이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0실 미만 같은 경우는 전매 가능하고 생수는 애초에 전매 제한 없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얘네들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일단 아파트가 아니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오피스텔 생수 분양권 그 자체로 매도하려고 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방세율이에요. 이게 엄청 크거든요. 지금 오히려 비조정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봐요. 비조정 투자했는데 일반과세 맞추려고 비조정 갔잖아요. 2년 지나갔더니 조정은 묶였어. 난 준 거야. 오씨, 빵 터지는데, 당장 오피스텔 생숙은 종부세 안 내죠. 얘는 뭐 종부세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일단 분양권이니까 종부세 안 내지. 취득세도 당장 안 내지. 뭐 4.6이지만 그것도 준공 떨어지고 내가 잔금 납부해야지 내는 거잖아요. 뭐 취득세 종부세 상관없어. 양도세도 2년 있으면 일반세율이야.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생숙이 미친 듯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틈새 시장이죠. 그거야말로 진짜 세금을 내가 고려한 틈새 시장인데,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약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피스텔 생수를 끝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분양권을 들고 갔다 분양권을 팔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주거용으로 쓰는 순간 양도세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제 주택을 쓰면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다주택자 중과 빵빵 터지기보다는 내가 분양권일 때 팔아야겠다. 이렇게는 일단은 확실하게 괜찮은 투자. 근데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그럼 완전히 끌고 가지 말라 하고, 무주택자는 상관없죠? 1주택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이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이 더 유리하죠. 내가 실제로 거주했어.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생숙 거주 못하게 하겠다라는데 이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이거를 거주 못하게 못하거든요. 막말로 비닐하우스에도 전입신고는 할 수 있어요. 뭐 상가에도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수만 맡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막 글쎄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택을 쓰면 세금이 주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준공 전에 파는 거 분양권일 때 그거는 명확하다. 그래서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생수 얘네들이 막 가격대 프리미엄이 장난 아니게 붙죠. 이것도 역시 세금으로 풀어내시네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들로,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괜찮은 틈새죠. 정부가 또 이제 우리 영상을 보고도 막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틈새지만, 틈새 같지 않은 틈새. 공시가 1억이야. 이거는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를 열심히 얘기하면 그게 틈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자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가지가 더 붙는데, 지산 그리고 상가.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난립니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상가랑 지산은 저는 비슷하게 봐서 지금 지산이 지금 붐이 장난 아닌데 전 지산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이것도 위험하다? 오히려 오피스텔 생숙이 나요. 차라리 오피스텔 생숙이 나요. 이걸 하나씩 이해해야 돼요. 왜 오피스텔 생숙이 났고 빌라가 차라리 나요. 지산할 바에는
지산할 바에는 빌라가 낫다. 차라리 빌라를 해라. 네. 네. 왜냐면 이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제가 그전에도 이런 설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빌라가 안 좋은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 중 하나가 그 빌라 파는 업자분들이 그래도 강남에 대지 한 평, 땅 한 평이 중요하다. 대지 지분 얘기 많이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대지 지분이 1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대지 지분을 논하는 거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이라든지 하다못해 다가구라든지 토지 소유권이 한 명인 사람, 그래야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빌라는 예를 들어 8개 호실이 있어요. 그럼 8개 호실을 다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대지 지분이 넓어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아파트는 메인 주거 상품이니까 아파트는 당연히 올라가고, 아파트가 아닌데 공유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잘 안 올라요. 당연히 일단 빌라 안 올라가고, 아까 말했던 단독, 상가주택, 다가구, 얘네들의 공통점은 소유권이 1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가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은 의미로 가는 게 상가가 그래서 잘 안 올라가요. 상가도 구분 상가도 있잖아요. 소유권이 여러 명 있는 거죠. 이런 상가는 답이 없죠. 지금 꼬마 빌딩은 올라가잖아요. 꼬마 빌딩이랑 일반 상가는 좀 느낌이 다른 게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꼬마 빌딩 수익률 작살난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니 뭐니 임대료 막 떨어지고 공실 장난 아니고, 수익률이랑 상관없이 그냥 땅값으로 올라가요. 토지 투자지? 토지 투자죠.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땅값이랄 게 없죠. 아무리 대지 지분, 제가 똑같은 거예요. 빌라랑 똑같아요. 상가가 정확하게 구분 상가들. 대지 지분은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거는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대지는 잊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상가 자체로만 봐야 되는데, 지금 장사가 잘 돼요? 임대료 뭐 쉽지 않죠. 지금 상가 가격들은 뚝뚝 떨어지거든요. 꼬마 빌딩이랑은 시장이 달라요. 상가 시장은 지금 뭐 그 와중에서도 뭐 괜찮은 데 있을 수는 있지만, 구분 상가들은 대부분 다 장이 안 좋아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애초에 손님들이 살려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오죠. 상가는 얘기가 됐어요. 그럼 지산이랑 상가는 사실상 똑같은 게, 지산이 뭐예요? 상업용이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이 공업용지에 원래 아파트형 공장인데, 이걸 말을 바꾼 거죠. IT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 첨단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오피스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오피스보다도 하위 버전이죠.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업종 제한들이 있어요. 지산이라는 거는 그러면 사무실 수요라는 건데,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안 좋죠. 요즘 오히려 뭐 코로나 최근 시대에 자택근무도 많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언택트 시대가 온다. 뭐 막상 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막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뭐 더군다나 지식산업센터의 주축이 뭐예요? IT 업종이잖아요. 그 IT 업종이 오히려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제일 빠르죠. 거의. 오히려 직방 같은 경우 사무실을,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없앴어요. 뭐 메타버스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사무실 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IT 업종이 찾는 그 수요가 제한돼 있는 그런 사무실을, 그것도 땅값이랄 게 없죠. 왜냐면 공유잖아요. 용적률 쫙쫙 뽑아냈잖아요. 그치. 상가랑 똑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그전에는 성수동, 문정동 뭐 이런 쪽이나 좀 괜찮았지, 나머지 다 뭐 영등포님 다 울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주택자리 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다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진짜 빠른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있고요. 그게 지금이야 괜찮은데, 이제 입주가 다 다가오면 그 공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대출을 풀로 땡겨요. 그 지식산업센터는 대출도 되게 잘 나와요. 90% 막 80몇 프로 막 90%. 그것도 내가 조건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뭐 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로 쓰려고 한다. 오피스 얻는 것보다 내가 그냥 거기를 직접 쓰려고 하면 그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임대를 놔서 수익률 무너집니다. 왜냐면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1원칙은 수익률인데, 꼬마 빌딩은 수익률이랑 아득히 달라지면서 가고 있어요. 걔는 그냥 땅값으로, 토지. 토지로, 토지 투자로. 그걸 가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보면 지산이랑 구분 상가들은 답이 없죠. 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죠. 걔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뭐 생수, 빌라가 낫다라는 거는, 적어도 걔네들은 전세라도 맞춰지잖아요. 전세 수요는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지산을 어떻게 임대를 맞추지? 지산도 전세를 놓을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전세를 놓는다라고 해도 뭐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걔는 상업용 전세? 이런 게. 걔는 진짜 주거용이기 때문에 없죠. 사실 원래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오피스텔의 99%를 주거용으로 쓰잖아요. 지산도 뭐 주거로 다 개조하려나?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누가 감당하려고. 내 거는 입지가 좋아서 나는 지금 월세 잘 받고 이걸랑요 이러면서. 필요 없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야말로 진짜 공급이 있는 건데, 같이 얘기했어요.
있다. 지금 생수기랑 오피스텔이 왜 그렇게 난리치고 지산이 왜 그렇게 난리치냐면 거기서 제일 많이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생숙, 오피스텔, 지산이기 때문이에요. 공업용지는 사실 지금 서울은 애초에 공장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산만 두드려 짓는 거야. 그 오피스가 막 터져 나가는 거죠. 업종 제한 있는 오피스가 미친 듯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무너지죠. 지금 임대료나 월세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지금 완전 신축들이 막 쏟아져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에서 알 수 있어요. 원룸투룸 오피스텔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 신축이 들어서 나 절로 가야지. 그렇지. 이제 막 10년차 된 오피스텔 임대료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지산에서 재현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고 지산 올라가는데 바람 타고 다주택자가 할 수 있대. 오히려 뭐 오피스텔은 주택수 막 이런 거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임대료가 답이 없을 거다. 공급이 폭탄 터지면 지금도 지산 계속 짓거든요. 계속 분양하고 이게 수요가 과연 우리나라 오피스 오히려 이게 토양이 생길 수는 있겠죠. 임대료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 진짜 IT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스타트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꼬마빌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로 냅두잖아요. 꼬마빌딩이야 뭐 왜냐면 그 건물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공실로 냅둬도 개기는 거죠. 근데 지산 소유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매가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영세한 사람들이 쪼개가지고 막 다 분양받는 건데 과연 그 공실을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지산 저도 이제 사무실 구하는 것 때문에 좀 여기저기 이제 시세를 좀 알아봤었거든요. 여기 구디나 가디나 밀집해 있는데 이쪽을 좀 한번 봤는데 근데 은근히 비싸요. 임대료가 그래도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근히 비싸던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을 모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분양하는 애들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또 지산이 막상 보면 기존에 업무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데들과 인접해 있는 데들도 있지만 그냥 엉뚱한 데 공업용지에다 막 올리는 데들도 있어요. 약간 나홀로 아파트 짓듯이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그렇죠. 막 그런 애들도 막 있고 일단 무엇보다 지금 계속 짓고 있고 임대료 대비 수익이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세금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갈려져요. 진짜 세금 규제를 피하는 틈새 시장이 있고 틈새 시장처럼 말하지만 사자들이 막 팔아먹으려고 하는 영역이 있고 대표적으로 또 지금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 많은데 임대사업자 절대 등록하면 안 돼요. 지금 깡통 임대사업자니까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안 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이후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이 사라졌어요. 이건 언제 취득했든지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등록하는 애들 모두 다. 애초에 이제 7.10 대책 이후로 주임사가 이제 사실상 폐기 처분됐죠. 그렇게 돼버렸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이제 뭐 아파트는 이제 안 되지만 뭐 아직도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얘기하는데 이 분양하는 업자들이 나쁜 놈이더라고요. 맨날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분양하는 데에서 뭐 취득세 감면 85%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위무만 있고 나머지는 세금 다 피해 나가지 않는 짐덩어리들인데 그런 거를 왜 자꾸 등록하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등록하시면 안 돼요. 코멘트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생숙, 지산 상가. 자, 일단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괜찮다. 8423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게 내 다주택자면 분양권 사서 분양권으로 팔자. 그 다음에 생숙도 분양권으로 사서 분양권으로 팔자. 내가 뭐 무주택자면 상관없어요. 근데 세금 꼬인다. 근데 무주택자가 생숙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생숙 같은 게 무주택자가 사가지고 왜냐면 아파트는 가점이 막 분양받기 어려우니까 바꿔서 청약 가점이 안 깨지니까 청약은 청약대로 또 노려보고 이럴 수 있죠. 이건 이쪽대로 하고 이거는 이쪽대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상가 답이 없다. 지산 여러분들 이제 폭탄 터지기 전에 폭탄 돌리기 열심히 해야죠. 분양권을 사서 분양권을 팔죠. 지금 지산 아마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틈새가 몇 개 없고 지산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산은 이전부터도 있었었지만 꽤 됐죠. 근데 요즘 핫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틈새 시장. 이제 업자들이 열심히 지산 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대출 90%가 있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시가 1억 이하 제가 얘기했죠. 틈새 아닌 틈새를 피하자. 틈새처럼 얘기하면서 그 컨설팅 수수료를 노리는 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분양하는 사람들 이때 당을 분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말고 진짜 틈새가 뭔지를 따져보자.